야, 군인이라더니 여긴 꽃도 피네? 마동수가 지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무례하게 웃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내 부한테 손을 대. 그 손 안 치워.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녀 군인에 대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의 채널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제사군단 사령부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윤옥 장군은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했죠. 사성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35년간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경례를 했습니다. 윤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녁까지 이제 석 달 남짓. 군 생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은 중위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윤옥이 물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소대장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딸 지은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여성 군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윤옥은 지은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군단 내 카페테리아에서 모녀가 마주 앉았죠. 지은은 늘 그렇듯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지. 너는 어떠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좋고 업무도 재미있어요. 윤옥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지만 눈가에 미세한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아마도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윤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왜요? 내가 군인이라서 너도 자연스럽게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어머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원해서 선택한 거니까요. 윤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윤옥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간소한 가구들. 35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군의 집치고는 소박한 편이었죠. 벽에는 각종 포상장과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가족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윤옥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버틴 건 내가 이 고생 안 하길 바래서였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그 길을 선택했고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로서는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앞으로 겪게 될 시련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밤 10시 윤옥은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군 간부 친목 자선의 밤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외부 인사들의 참여가 예년보다 많아졌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연 어떤 행사가 될까? 윤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옥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35년간 쌓아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곧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옥은 평소보다 일찍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의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부관실에서는 이미 오늘 저녁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자선의 밤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 주세요. 부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옥은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마동수 -M 엔터테인먼트 대표.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합니다. 최근 군부대 위문 공연이나 각종 행사 기획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윤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군 관련 행사에 민간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인데 더군다나 연예기획사라니. 이 사람을 초대한 건 누구입니까? 국방부 이주호 차관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이주호. 윤옥과는 군 생활 초년의 동기였던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지향적이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변해 있었어요. 오후 2시 지은이 윤옥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행사 지원 인력으로 배정되었다는 보고였어요. 어머니, 오늘 행사에서 경비 및 안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그런데 윤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있으니 주의해라. 어떤 분이신가요? 마동수라는 사람인데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하는군. 뭔가 석연치 않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을 믿고 있었거든요.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 군 고위 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신사들과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로 화려한 분위기였어요. 자선 경매와 만찬이 준비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지은은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마동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동수입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명단을 확인하고 안내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걸음걸이나 말투에서 평범한 사업가와는 다른 분위기가 났거든요. 마동수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군 고위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특히 이주호 차관과는 매우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수야, 잘 왔네. 오늘 좋은 사람들 많이 소개해 줄게. 이주호가 마동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해봅시다. 지은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행사가 진행되면서 마동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군 관련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앞으로 군부대 위문 공연이나 각종 행사는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품질 보장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해드릴게요. 일부 장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 관련 사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은 서빙을 도우며 각 테이블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여기 여군들도 꽤 괜찮네. 마동수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군대도 요즘은 볼만하네. 특히 저중이 말이야. 그들의 시선이 지은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참고 업무를 계속했어요. 마동수가 일어나서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의 없이 지은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야, 군인이라더니 여긴 꽃도 피네?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을 치우세요. 지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성격 좀 있네. 마동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윤옥 장군이었어요. 정갈한 군복 차림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옥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윤옥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사성 계급장이 번쩍이는 정복 차림의 그녀는 마치 폭풍의 중심 같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등장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마동수는 윤옥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지은에게서 손을 떼고 윤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 높으신 분이 오셨네요. 마동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윤옥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마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 누구 허락받고 손댔습니까? 윤옥이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동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허락이요? 그냥 인사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인사라고 하셨습니까? 윤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인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마동수는 윤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누님 좀 세네. 직함이 무엇이라고? 그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동수의 말투가 너무나 무례했기 때문이에요. 군 고위 인사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면으로 마동수를 바라봤어요. 사성 계급장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제사군단장 김윤옥이라는 이름표가 단단히 꽂혀 있었습니다. 제사군단장 김윤옥입니다. 윤옥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동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성 장군, 그것도 군단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한 것 같았어요. 아, 장군님이시군요. 마동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무례한 행동을 당한 중이는 제 딸입니다. 이 말에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주호 차관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윤호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라고 하셨습니까? 윤옥이 이주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 오해라는 말씀입니까? 이주호는 당황했습니다. 윤옥과는 오랜 동기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욱 강해지고 단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동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실례했네요. 그냥 친근하게 인사하려던 건데. 친근하게요? 윤옥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복을 입은 군인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친근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옥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어요. 지은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이런 공개적인 대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어요.
윤옥은 천천히 마동수 주변을 돌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특히 여군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마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옥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 대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이런 군 행사에 참석하게 되신 건가요? 이 질문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주호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추천했습니다. 마 대표가 군부대 위문 공연 등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윤옥이 이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윤옥은 다시 마동수를 향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윤옥은 지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니?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동수와 그의 일행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다른 참석자들은 오늘 일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윤옥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앉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단순히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동수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꼈어요. 자선의 밤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장군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정보 담당 참모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동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연예 기획사 대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최근 몇 년간 합법적인 사업으로 세탁하면서 각종 군 관련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윤옥은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동수의 과거 행적, 사업체 현황, 그리고 군부와의 연결고리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군납업체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됐습니까? 네, 몇 개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군납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종 행사나 위문 공연 쪽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윤옥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의 청렴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오후에 지은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최근 위문 공연이나 각종 행사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들이. 윤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일부 선배들이 저에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동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저를 좋지 않게 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윤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날 저녁 윤옥은 이주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 동기였지만 요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시내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주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윤호가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저 그렇지. 주호야,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인데? 윤옥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동수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주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야? 지난번에 실례했다고 하더라. 미안해. 주호야, 솔직히 말해줘.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알고 있었니? 이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복잡한 과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윤옥이 끼어들었습니다. 군납 비리와 각종 특혜 의혹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주호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윤호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민간과의 협력 없이 어떻게 군을 운영해? 협력과 비리는 다른 문제야, 주호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동기였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윤호가 너도 곧 저녁이잖아. 굳이 이런 일로 마지막을 어둡게 하지 마라. 마지막을 어둡게 한다고? 윤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35년간 지켜온 것들을 마지막에 포기하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주호야, 우리가 왜 군인이 됐는지 기억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잖아. 이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미 타협을 선택한 자신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동기와의 대화에서 실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윤옥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동수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행사 내역, 금전거래 내용을 샅샅이 뒤졌어요. 장군님, 이렇게 깊이 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 결과는 윤옥의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마동수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군 내부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부 중간 간부들이 이미 마동수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종 특혜와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윤옥은 지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 어머니. 앞으로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혹시 너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옥은 딸의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윤옥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동수와 연결된 비리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였습니다. 장군님, 이번 주 금요일 윤옥 장군님 퇴임 기념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관이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윤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행사가 달갑지 않았어요. 참석자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군 수뇌부를 비롯해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민간 인사들이 참석 예정입니다. 민간 인사라고 하면 이주호 차관께서 추천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윤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주호가 또다시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은이 급하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오늘 아침 훈련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알려줬는데 마동수 쪽에서 저에 대한 신상 정보를 캐고 다닌다고 해요. 윤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무슨 소리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평가도 갑자기 나빠지고 있고, 윤옥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니 딸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거든요. 지은아, 절대 위축되지 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야. 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그랜드 호텔에서 윤옥의 퇴임 기념 만찬이 열렸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에 군 고위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윤옥은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군복이 아닌 민간인 옷차림이었죠. 35년간 입어온 군복을 벗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윤옥 장군님, 오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옥은 정중하게 답례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자리에 누가 올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예상대로 마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금시계를 차고 마치 주요 인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주호가 마동수를 데리고 윤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옥아, 마 대표가 인사드리고 싶어 해. 마동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지난번에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오늘은 장군님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니까 깨끗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윤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마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군과 민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셨습니까? 윤옥이 반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군을 돕는 일이니까요. 그때 사회자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김윤옥 장군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며 모두 건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마동수도 윤옥을 향해 잔을 높이 들었어요. 장군님, 건배합시다. 윤옥은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동수와 이주호가 나누는 시선을 포착했어요. 뭔가 은밀한 소통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윤옥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마동수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앞으로 군 행사는 저희가 전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윤옥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퇴임식을 이용해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이주호가 무대에 올라가 축사를 했습니다. 김윤옥 장군님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과 민간의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윤옥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주호가 말하는 협력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만찬 후반부에 지은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연회장 밖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방금 화장실에서 마동수와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윤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니?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저를 군에서 쫓아낼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윤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오늘부터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마동수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이날 밤 윤옥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퇴임 기념 만찬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옥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동수와 그 일당들의 위협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새벽 5시 윤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의 동료 장교였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지은중이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윤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저녁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윤옥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어요. 부대에 도착하자 이미 수색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동료들이 모든 가능한 장소를 뒤지고 있었어요. 장군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지은중이가 어제 밤 9시경 부대를 나서는 모습까지는 확인됐습니다. 헌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대 밖 CCTV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윤옥은 즉시 마동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오전 10시 시내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군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신원이 김지은 중위로 확인됐습니다. 윤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딸이 어떻게 된 건가요? 외상은 심하지 않지만 뇌진탕과 약물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오후 2시 지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지은아,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지은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군가 저를 불러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정신을 잃었어요. 누가 불러냈니? 목소리만 들었는데 마동수 쪽 사람인 것 같았어요. 윤옥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회복이 더 중요했어요. 지은은 침대 옆 탁자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윤옥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은의 약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별이지만 난 아직 사람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같이 쏘는 거예요. 윤옥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윤옥은 딸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군단장으로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머니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윤옥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옥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사보도팀과 연결해 주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군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김윤옥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김윤옥 장군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옥은 기자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마동수라는 인물이 조직적으로 군에 침투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기자는 자료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대단한 특종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장군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 딸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됐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윤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위험을 무서워한다면 애초에 군인이 되지 않았겠죠. 기사는 이틀 후에 일면 톱으로 보도됐습니다. 군 내부 조직 폭력배 침투, 전직 군단장 폭로라는 제목이었어요. 보도가 나간 후 각계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옥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조직의 화합을 해쳤다고 비판했어요. 이주호가 급히 윤옥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옥아, 왜 이런 일을 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주호야,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강을 건넜어. 너만 아직 이쪽에 남아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도 지은이도 더 위험해질 텐데.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군인의 도리야. 윤옥은 전화를 끊고 병원에 있는 딸에게 갔습니다. 지은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어머니,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아, 이제 우리 둘 다 평범한 삶은 어려울 것 같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윤옥은 처음으로 군단장이 아닌 어머니로서 딸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간 입어온 군복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었지만 동시에 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윤옥은 마동수 측에서 어떤 반격이 올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옥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검찰과 언론의 연락을 받았어요. 장군님, 내일 저녁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윤옥의 공식적인 저녁식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35년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어떻게 됩니까? 군 수뇌부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마동수 씨도 초청 명단에 있습니다. 윤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오는군요.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식에 참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 마동수도 온다고 들었는데. 그래,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 거야. 하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 윤옥은 이미 검찰과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일 저녁식에서 마동수와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녁식 당일 아침, 윤옥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35년간 입어온 정복이 오늘로 마지막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제사군단 사령부 대강당에서 저녁식이 시작됐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각계 인사들이 입장했어요. 화려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마동수도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주요 인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마동수가 이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김윤옥이 완전히 물러나는 날이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 거죠. 이주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저녁식이 진행되는 동안 윤옥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35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들, 부하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은도 앞자리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윤옥 장군의 35년 군 생활을 기리며 사회자가 윤옥의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각종 포상과 공로, 그리고 헌신의 역사가 소개되었어요. 참석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동수는 박수를 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윤옥이 연단에 올라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윤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5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정의와 신념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객석에서는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최근 우리 군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인물들이 군 내부에 침투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윤옥은 마동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동수, 당신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각종 군납 비리와 위협, 그리고 제 딸에게 해를 가한 장본인입니다. 마동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연회장 곳곳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마동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마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동수는 당황하며 저항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윤옥은 연단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입니다. 이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마동수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주호도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나갔습니다. 그는 윤옥을 한번 돌아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윤옥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35년간의 헌신과 마지막 순간의 용기를 인정하는 박수였어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거든요. 윤옥은 연단에서 내려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아줬어요. 지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녁식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옥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동수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주호도 직위해제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옥의 용기 있는 폭로가 군 전체의 대청소로 이어진 것이었죠. 윤옥은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응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의 진급 임명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하는 기념일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임명식에 오실 거죠? 지은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진급식을 빠뜨릴 리 없잖아. 감사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윤옥은 정장을 차려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는 군부대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들어서는 곳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경비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윤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제는 장군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임명식장에는 지은의 동료들과 상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윤옥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대령이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요. 지은 중이, 아니, 이제 대위죠.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윤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임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또렷한 자세로 앞에 서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김지은 중위를 대위로 진급 임명합니다. 군단장이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지은의 어깨에 대위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윤옥은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어요. 임명식 후 모녀는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지은아, 진급 축하한다. 고마워요,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결과지.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고백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군인이 된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시선들, 어머니와 비교당하는 것들. 윤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지은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옳은 일을 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윤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윤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되지 않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자유롭다고요? 그래, 계급이나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됐거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한 모녀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윤옥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포상장과 기념품들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의 흔적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윤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엄마보다 군인이 우선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그때는 엄마가 부족했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급장을 떼어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윤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윤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꿈을 꾸었어요. 며칠 후 윤옥은 지은의 부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배 여군들을 위한 특강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선배님들, 오늘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지은이 후배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옥입니다. 윤옥이 인사했습니다. 젊은 여군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계급이나 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념과 용기입니다. 윤옥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계급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한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편안한 저녁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 말이에요. 윤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은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별은 이제 내 가슴 안에 박혀 있다. 그날 윤옥은 처음으로 35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딸과 함께 그리고 많은 후배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계급의 끝에서 진정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